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원입니다. 구토라는 게 어떤 병은 아니고 구토 자체가 증상이죠. 어린 시절에 생기는 많은 병에서 우리가 구토가 발생을 합니다. 애들이 토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뭐 설사하는 거, 열나는 거보다도 구토할 때 더 불안해합니다. 우선 구토는 뭐 무슨 뇌수막염 때 한다, 뇌손상 때 한다, 뭐 뇌압이 올라가면 구토를 한다, 뭐 여러 가지 막 무시무시한 얘기들도 많이 떠돌고 있죠. 우선 구토하고 그냥 개우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우는 거는 돌 이전의 아이들. 돌 이전의 아이들은 식도 하부 관략근이라는 식도하고 위가 만나는 쪽에 있는 그 관략근, 이렇게 꽉 조아지는 근육이죠. 그 근육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식도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위가 요동을 쳐도 잘 올리죠. 그래서 그야말로 개우는 겁니다. 이렇게 먹은 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줄줄 흐르죠. 구토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뇌에 이제 구토를 유발하는 중추가 있거든요. 그 중추가 자극이 돼서 위 내용물이 욱 하고 확 뿜어져 나오는 게 구토입니다. 대개 원인은 장염, 위장관에 감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디가 막혀 있을 때, 뭐 장중첩증 같이 장 어딘가에 막혀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장 운동이 역으로 거꾸로 올라오니까 구토가 일어나는 거죠. 또 특정한 약물이나 또는 화학 물질에 노출이 돼서 혈액 속에 그런 이제 특별한 약물이나 화학 물질이 이제 들어갔을 때, 대표적인 거 뭐 항암제 주사를 맞고 확 토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구토를 유발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자극 또는 그런 냄새를 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확 또 구토를 하게 되죠. 그리고 멀미같이 중이의 어떤 평형기관 감각의 이상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구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토하는 원인 중에 이제 위식도 역류가 있는데, 하부식도 관략근이 약해서 이제 윗속의 음식물이 올라오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구토라기보다는 그냥 개우는 거고, 뭐 양이 많지도 않고 정상적인 이제 생리 현상이라서 특별히 치료도 필요치 않아요. 좀 올리면서 또 먹고 올리면서 먹고 그러죠. 근데 이제 자꾸 올리면 뭐 옷도 계속 갈아입혀야 되고, 올리는 아이를 보는 그 엄마의 심정이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좀 줄여줘야 되는 거죠. 식도 하부 관략근이 튼튼해질 때까지 조금 할 수 있는 조치는 있어요. 한 번에 먹는 양을 좀 줄이는 겁니다. 위장이 너무 부풀어 오르면 그만큼 많이 올리게 되니까 부피를 줄여서 압력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먹이는 양을 줄이고 그 대신 조금 자주 먹이자. 그리고 트림을 항상 중간에 시켜야 돼요. 다 먹인 다음에 트림을 시키는 분들이 많은데, 수유를 하면서 계속 공기를 삼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공기를 빼줘야 부피를 줄여서 그만큼 압력을 낮춰서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올리는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유를 먹는 아이다. 그럼 한쪽 젖을 빨리고 트림을 시키고 반대쪽 젖 빨리고 또 트림을 시키고, 또 분유 먹는 아이들은 뭐 100cc를 먹는다. 그럼 50cc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나머지 50 먹이고 또 트림을 시키고 하는 식으로 트림을 중간에 꼭 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수유하고 난 다음에 최소 30분, 뭐 1시간까지도 좀 이렇게 세워두자는 거죠. 그럼 중력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쉬우니까 똑바로 안아서 이렇게 있는다든지, 이게 똑바로 앉고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앉혀서 이렇게 앞으로 앉혀서 이렇게 좀 있는다든지 해서 아이를 어쨌든 똑바로 세운 상태로 30분 이상 유지하자. 이 정도 조치를 취하는 게 최선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올린다.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에 엄마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위식도 역류로 인해서 개우는 거는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냥 크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토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장염이죠. 바이러스성 장염 또는 뭐 세균이나 기생충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바이러스성 장염이 가장 주 원인이고, 열이나 설사가 동반되기도 하고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구토를 하게 되고, 또 전염성이 있어서 주변의 다른 애들한테도 다 전염을 시키죠. 근데 이제 장염이 아닌 감염증에서도 구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호흡기 감염, 폐렴이라든지, 그냥 보통 감기에서도 기침이 심하면 구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 속에 기침을 유발하는 중추와 구토를 유발하는 중추가 이웃 사촌이에요.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침이 심해지면 얘도 같이 덩달아 뛰어요. 정기적인 자극을 받기 때문에 기침이 심하면서 얘가 흥분이 되면은 기침하다가 훅 토하죠. 그럼 전기 자극이 일시적으로 방사가 확 되면서 잠잠해집니다. 그러면은 기침하고 구토가 같이 좀 먹게 되죠. 잠잠하게 또 몇 시간 지내다가 또 기침이 막 심하다가 구토를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잠잠해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 있는 겁니다. 또 장염 때문에 막 구토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호흡기 감염이 없는데도 기침 중추도 같이 이렇게 막 흥분이 돼서
구토를 하다가 막 기침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로 감염이 있을 때도 소변 증상이 주로 이렇게 나타나겠지만 옆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자극이 돼서 구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뇌수막염은 뭐 앞으로 분수토를 하죠. 앞으로 이렇게 쭉 뻗는 구토를 하는데 어쨌든 뇌수막염으로 인해서 뇌압이 올라가도 아주 심한 구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수염 같은 게 있을 때도 구토를 할 수가 있죠. 애가 구토를 하는데 이게 지금 조금 집에서 지켜봐도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시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느냐, 한밤중이라도 빨리 들쳐업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 애가 구토를 하는데 피가 나거나 담즙이 섞여 있는 녹색 구토를 한다.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한다. 그리고 구토를 하는데 그냥 욱 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우 하고 이렇게 막 앞으로 이렇게 한 이 정도로 뿜듯이 확 뿜어져 나오는 구토를 한다. 이건 이제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구토를 한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다 토하고 나면 배가 좀 홀쭉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배가 붓거나 더 이렇게 빵빵해질 때, 그리고 애가 무지하게 심하게 보챈다. 보통 우리가 장염거 있었을 때 보채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심하게 보챈다. 아니면은 완전히 무기력해진다. 또는 이 심하게 보채는 거와 무기력해지는 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구토와 더불어 애가 경기를 할 때, 경기라는 게 애가 뭐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애가 나무 토막처럼 빳빳해지는 거예요. 만져보면은 정말 애가 어떻게 이렇게 빳빳해지지 할 정도로 완전히 빳빳해지고 이렇게 툭툭툭툭 움직이는 거죠. 이게 움직이는 게 그냥 이렇게 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기하는 걸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마 그거를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추워서 떠는 거와 경기하는 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경기는 애가 의식도 없어지고 눈동자도 돌아가고 먹는 걸 이렇게 올리기도 하면서 몸이 나무 토막처럼 뻣뻣해지고 그렇게 되는 게 경기인 거죠. 그렇게 경기가 동반된 구토를 한다든지, 황달이 있다든지, 이제 탈수 증상,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대천문이 꺼져 있다, 눈 주위가 꺼져 있다, 만져봤더니 입안에 물기가 하나도 없다, 또 피부를 이렇게 잡아봤더니 주름이 이렇게 펴지지 않고 주름 잡힌 상태로 유지가 된다, 이런 좀 심각한 탈수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애가 이제 막 토해가지고 탈수가 있는데 물을 줬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물만 마셔도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럼 탈수가 진행이 돼서 몇 시간 안에도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없는 경우라면은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토가 24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구토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경우, 이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 시간이 지금 몇 시든 한밤중이든 뭐 낮이든 상관하지 말고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합니다. 애가 토할 때 바로 병원에 오실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뭐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을 먼저 먹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백초 시럽, 그거 좀 제발 먹이지 마세요. 백초 시럽 뭐 성분도 불분명하고 사실 이게 구토가 그쳐도 문제고 구토가 심해져도 문제고 아무튼 효과도 없고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집에 백초 시럽을 이렇게 상비약으로 두고 혹시나 뭐 토하거나 설사할 때 먹이거나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처방전 없이 먹을 수 있는 약을 함부로 먹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약을 먹여가지고 구토가 멎었다, 복통이 멎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까 얘기했던 심각한 병, 장중첩증이다 또는 뭐 충수염이다, 급하게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병에서 복통이나 구토가 완화가 됐다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병은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증상은 안 나타나니까 병원에 가는 시기를 더 늦출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은 함부로 약국에서 사서 먹이면 안 됩니다. 구토를 할 때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함부로 먹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런 약을 먹이는 것보다는 급한 상황이라면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 탈수를 예방하기 위한 전해질 용액, 경구용 수액이죠. 이거 약국에서 그냥 구입할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를 구입해서 먹이셔야 합니다. 스포츠 이온 음료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탈수를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구토로 인해 탈수가 있을 때는 먹이면 안 됩니다. 전해질 용액을 먹었는데 토한다, 그런 경우라면 빨리 가서 뭐 수액을 정맥으로 맞아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해질 용액을 더 천천히 먹이면 됩니다. 그 전해질 용액을 어느 정도 속도로 먹이면 되냐면 티스푼으로 한 스푼씩, 한 스푼 먹이고 1분 쉬고 또 한 스푼 먹이고 1분 쉬고,
그 정도 속도로 먹이면은 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해질 용액이 전해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짭짤합니다. 그래서 그냥 미지근하게 먹으면은 굉장히 또 구역질이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차게 해서 장염에 걸렸는데 차게 먹여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게 먹여도 됩니다. 찬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식하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짧게, 뭐 탈수가 심해서 전해질 용액만 먹여야 되는 경우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전해질 용액 먹이고 그 뒤로는 금식을 풀고 정상적인 식사를 빨리 먹이는 게 장염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기름진 음식, 너무 당분이 많은 간식만 피하고 다른 거는 다 정상적으로 먹여도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